달서구 체육회가 1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1 달서구 체육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1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1 성악중창 페스티벌 공연이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감세미 하모봉사단이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희망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16일 달성군 매곡배수지 확장공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가 14일 엑스코 그랜드볼룸 B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문학관이 내년 2월 21일까지 3층 상설 전시실 작가의 서재 공간에서 대구문학 다큐멘터리를 개최합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내년 4월 10일까지 대구읍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읍성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1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1 달서구 체육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2021년 한 해 동안 생활체육 참여 확산에 힘쓴 체육인을 비롯해 관계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건근 달서구의회 의장 등 내빈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줌바 공연팀의 활기찬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인사말,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은 생활체육 유공자와 각종 동호인 단체에 대해 상장과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2021년 개최된 각종 전국대회에서 막강한 실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검도 명문팀의 진면목을 보여준 달서구청 검도부가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달서구 체육회는 지역의 체육 유망주들을 위해 전달한 달서인재육성장학금 누적 후원 1억 원 돌파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달서구청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2021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1 성악중창 페스티벌 공연이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2년 만에 개최된 달성군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그동안 보편적인 성악중창곡에서 벗어나 클래식, 오페라,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편곡과 퍼포먼스를 더해 관객들에게 다이나믹하고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방성택 예술감독을 필두로 여성 중창단 COS와 브라비 솔리스트 앙상블, 아트라스, 페도라, 프리소울, 그리고 달성군립합창단은 멋진 하모니를 연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튜브 채널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아카펠라 그룹 나린과 탄탄한 보컬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뮤지컬 디바 바다가 노래와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인사말에서 중창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달성군밖에 없는 공연으로 그만큼 우리 달성의 문화예술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공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 예약을 받아 공연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감세미 하모 봉사단이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희망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서남 신시장 중앙광장에서 열린 공연은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능금꽃 피는 고향으로 시작한 공연은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 서남 신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마을 선생님, 내 나이가 어때서 등 어린이들에겐 다소 생소한 곡들이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감미로운 하모니카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들 하모 봉사단은 감산동의 순수한 주민으로서 달서구청의 최우수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리 버스킹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산동 진정한 하모니카 봉사단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감산동 하모 봉사단에 가입하셔서 무료로 같이 공부하시고 또 봉사활동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얼마 남지 않는 새해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세미 하모 봉사단은 감산동 주민으로 결성된 순수 봉사단체로 2014년부터 꾸준히 달서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16일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홍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강성환 시의원, 인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 매곡배수지 확장공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곡배수지는 매곡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대구시 급수 인구의 50%인 122만 명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지금까지는 매곡정수장 정전사고, 송수관로 누수 등이 발생 시 배수지 용량으로는 1.8시간 동안만 공급이 가능해 사고 조치가 늦어질 경우 단수가 돼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매곡 배수지 급수 가능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2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 용량 28,500톤을 44,900톤으로 배수지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2019년 5월에 착공해 이번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 준공으로 정수장 및 송수관로 사고 시에도 급수 공급 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배수지 상부를 인근 죽곡산 등산로와 연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가 14일 엑스코 그랜드 볼룸 B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6월 4일 대구시장과 대구상공회의소장을 공동위원으로 발족한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는 기후환경,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등 8대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대구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행 전략과 제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날 제시된 대구시의 탄소중립 비전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해 탄소중립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구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위상을 갖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화와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그리고 그린시티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8대 분야별 주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43만 톤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5% 감축, 2040년까지는 70%,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구시 2030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자체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에너지 재활용 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정부 합동평가에서 5년째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학관이 내년 2월 21일까지 3층 상설 전시실 작가의 서재 공간에서 소규모 전시인 대구문학 다큐멘터리를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독서와 다큐멘터리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문학관 소장자료 스토리텔링 영상인 다큐멘터리와 해당 자료의 영인본 및 당시의 신문기사, 도서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해 해당 문인과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대구 문학사에 큰 영향을 준 거하, 죽순, 동인과 관련된 작품 4종을 다룹니다. 1910년대 대구 고보 학생 시절 이상하, 이상백과 함께 펴낸 항일 저항 잡지 거하의 동인이었던 백기만과 현진건의 저서 씨뿌린 사람들, 상하와 고월, 현진건 단편선부터 1940년대 해방 이후 죽순 시인 구락부가 펴낸 첫 시 동인지 죽순 창간호까지 대구 문학사의 굵직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내년 4월 10일까지 대구 읍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 읍성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의 도시 성장과 발전을 이미 114년 전에 사라져 지금은 흔적만 가늠해 볼 뿐인 대구 읍성과 함께 살펴보는 전시로 조선시대에 대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고 대구 읍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안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대구의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공간, 대구 경상의 중심이 되다는 1601년 경상감령 설치와 함께 행정중심 도시가 된 대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 읍성 대구를 보호하다에서는 대구 읍성의 축성 배경과 축성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공간, 도로, 도시를 변화시키다는 도시의 입지의 핵심적 요소인 도로가 대구 읍성과 대구의 도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이야기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육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명칭 변경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3일 달서구 대표 문화시설인 웃는 얼굴 아트센터의 이름을 지역 브랜드를 잘 살리고 지역민이 공감하는 핵심 키워드를 담은 달서 아트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2004년 첨단문화회관으로 최초 개관한 이래 2014년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 후 17년여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명칭으로 인지도가 낮고 문화예술시설로의 정체성 또한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종 명칭은 제284회 달서구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명칭으로 심의 의결돼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두류 1, 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 개소한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두류 1, 2동의 열악한 청사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 신청사를 건립해 13일 두류길 141-8로 이전 개소했습니다. 좁은 연면적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돼 왔으나 이전에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구청과 주민 대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2020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 12를 추가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확대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67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1월 말경 준공을 마쳤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로 건립된 센터는 1, 2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예비군 동대, 3층은 취미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4, 5층은 두류 은빛 복지관을 배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막 인생학교와 북카페 등이 곧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13일 올 한해 달성을 빛낸 군정혁신 베스트 10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군정혁신 베스트 10은 환경, 상생, 복지 등 군정 업무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보인 달성군 우수 시책 10개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차 설문조사는 군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 시책이 선정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 올해 최고의 우수 시책 사업은 달성 미래의 꿈, 아동이 행복한 꿈을 꾸는 달성으로 저소득층 책가방 지원 사업, 꿈을 담는 스터디 사업,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위 송해기념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송해공원의 맑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다음은 전국안전 1등 달성, 안전한 도시 달성으로 자연재난지역 안전도 진단 A등급을 획득한 실적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열린 군정을 실현해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군립도서관에 차 전문 도서관을 개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은 7일 김문호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영규 도예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차 관련 기정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차 전문 도서관 수류화계를 개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명원 김미희 여사의 차녀인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이 전통차 전문 서적을 선친의 고향인 달성군의 기정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전통차 문화를 나누고 즐기고 배우려는 다양한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어우러진 작지만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한편 달성군의 차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비설산에서 시대의 고성 일현이 3월 삼진날 차 공양을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달성군청 앞마당에서 신춘 야차회를 개최했고, 2017년 9월에는 국립대구과학관, 2018년과 2019년에는 송해공원에서 차 문화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달성군립도서관 주최로 다사업 죽곡 댄립소리길 광장에서 신춘 야차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스마틴 앱 챌린지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1학년 우준성, 강보민, 김성주, 김태환, 신현우 학생이 SK플래닛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개최한 국내 최대 청소년 앱 개발 경진대회 스마틴 앱 챌린지 2021에서 먹어보시게 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앱은 반려견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음식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검색해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표시하며 그 음식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81개 학교, 369개 팀, 1294명이 참가해 그중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54개 팀이 약 3개월간의 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며 진행됐으며 최종 27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공업 남리, 옛 절터, 일명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암지 명칭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독 일명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명사는 한자로 일을 일, 이름명, 절사, 이름을 잃어버린 절이란 뜻으로 다시 말해 절터는 확인됐지만 겉터에 있었던 절 이름은 알 수 없어 관례상 지명을 앞에 붙이고 일명사라 이름한 것입니다. 남리 옛 절터도 마찬가지며 일명사가 아니고 일명암이라 한 것은 터의 규모가 작아 절이라기보다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리 일명암지에는 돌로 쌓은 석축 2줄과 입석 4기 그리고 높이 약 30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 1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석축을 통해 일명암지를 추정해보면 정면에서 마주 봤을 때 좌우보다는 상하가 좀 더 긴 역사다리꼴 형태로 아래쪽과 위쪽에 각 한 줄씩 있는 석축으로 볼 때 대지는 상단, 하단, 2단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맨 위쪽 좌측 모서리와 맨 아래쪽 우측 모서리 아래로 별도의 소규모 석축이 있는데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입석이 몇 기 서 있는데 높이가 약 100에서 150cm, 폭은 50cm쯤 되며 이 중 하나에는 남무 2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무자가 미완성으로 아마도 나무아미 타불이나 나무 관세음 보살 등을 새기려다 무슨 연유인지 완성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남리 일명암지를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인가 이 자리에 불교 암자가 있다가 사라졌고 이후 암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이곳이 민간신앙 성격의 기도처로 활용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는 돌기둥을 세워두고 미륵불이라 칭하며 민간신앙을 이어가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달서구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 의회가 주최하고 김기하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토론자는 대구청년윤의원 이건희 위원장과 청소년 노동인권 관심 주민 등이며 토론회 참여자로는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 15명 정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이 토론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달서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했습니다. 김기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조례가 꼭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송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LED 등 50만 구가 빛나는 별빛 정원을 조성해 점등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주요 관광지인 송해공원과 사문진 주막촌,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 LED 등을 설치하고 내년 3월 중순까지 점등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볼 만한 야경 명소를 조성하고자 관내 관광지 등 3개소에 LED 등 50만 구를 활용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송해공원에는 국가축제에 사용한 모형을 재활용한 LED 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은 무궁화 동산 일원을 은하수 조명으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사문진 나루터에는 장미야단과 돛담배를 활용해 바다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2개의 무지개 터널과 꽃탑을 활용한 수직 조명은 포토존으로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 군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방문객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서 소방서 강호택 예방안전과장과 진천동 장건기 동장을 비롯한 1, 2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소방관 위촉,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 주택화재 예방 합동 캠페인, 마을 주민 소방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은 2011년부터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좁아 소방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 화재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개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우상호 서장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어느 화재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교통문화선교회, 도시철도 기독선교회와 함께 본사 4층 하늘정원에 대형 성탄트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주변을 환하게 밝힌 성탄트리는 높이 55m, 폭 10m 규모로 조성됐으며 별과 아름다운 전구의 불빛으로 어우러져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밝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리는 내년 1월 14일까지 빛을 밝힙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열 사장은 성탄트리의 환한 빛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공사 임직원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소망의 빛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